필드 시어리 예, 참고하시면 돼요. 예,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저희가 슈퍼시메트릭 퀀텀 메카닉스를 주는 라그랑지안을 적고 마쳤는데요. 페르미오닉 오퍼레이터 푸사이를 도입해서 예, 보시다시피 지금 원 베리어블이 있고 타임 데러티브만 가지고 있는 라그랑지안인데 이거를 이번 시간에 할 거는 4D로 4D 라그랑지안으로 슈퍼시메트릭 라그랑지안으로 익스텐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n equal 1 슈퍼시메트리 cavity in 4D.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차원에서 로렌츠 시메트리의 그룹 스트럭처는 스핀 1,3로 주어지고요. 예, 이 그룹은 SL2C와 아이소모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에너지에서는 대부분 이 SL2C의 레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포멀리즘을 다 적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 이 SL2C는 두 가지 베이직한 베이직 레프리젠테이션이 있고요. distinct. 예, 하나는 스피너 레프리젠테이션. 스피너 레프리젠테이션은 이 SL2C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렇게 트랜스폼하고요. 이 S는 SL2C의 엘리먼트고요. 예, 그래서 이 스피너를 카이럴 스피너라고 보통 얘기해요. 카이럴 스피너. 또 다른 레프리젠테이션은 레프리젠테이션 1. 여기서 알파 베타는 1, 2 인덱스고요. 두 번째 레프리젠테이션은 컨주게이트 레프리젠테이션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엔타이카이랄 스피너라고요. 이 두 가지 레프리젠테이션이 SL2C의 기본적인 레프리젠테이션이고요. 이 레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이거의 프로덕트들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트랜스폼하는 모든 오브젝트를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벡터. 벡터는 이 호모모피즘에서 이 4컴포넌트가 P 메뉴가 이렇게 요거는 SL2C 인베리언트인데 내지는 인터트와이너라고 불리고요. 인터트와이너가 하는 일은 요거는 시그마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파울리 매트릭스. 인터트와이너가 하는 일은 이 벡터 레프리젠테이션을 이 두 개의 베이직 레프리젠테이션의 프로덕트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 4차원에서 P미의 컴포넌트는 4개가 있는데 이 알파랑 알파다 전부 다 인덱스가 1, 2거든요. 그래서 4컴포넌트 내지는 이렇게 쓸게요. P 알파다. 4컴포넌트 벡터가 이런 4컴포넌트 벡터 in SL2C 레프리젠테이션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이런 노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피너가 이렇게 트랜스폼 할 때 벡터는 P 알파 베타는 이렇게 트랜스폼 하게 되고 대거로 할게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인베리언트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원하는 로렌츠 인베리언트
퀀티티를 디파인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노테이션에서 이제 n equal 1 스퍼시메트릭 알지브라 라는 다음과 같이 쓸 거예요. 네, 스피너, 이 카이럴 스피너와 엔타이 카이럴 스피너의 노테이션을 써서 저희 슈퍼차지는 Q 알파, Q바 알파다. by the way, 이 SL2C의 이 베이직 레프리젠테이션은 투사이의 바가 내지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투사이바 알파 다시. 네, 저희의 노테이션은. 네, 4차원 애니콜퍼 슈퍼알지브라는 이런 슈퍼차지 Q 알파와 Q 알파 닷으로 제너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n equal 1이라는 거는 이 4차원에서 미니멈 어마운트 오브 슈퍼시메트리를 얘기해요. 미니멀리 4차원이 가질 수 있는 슈퍼시메트리는 이렇게 Q 알파, Q 알파 닷으로 토탈 4개의 슈퍼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Q 알파 닷은 이걸 써서 Q 알파의 컨주게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지 알지브라는 Q 알파끼리는 당연히 엔타이 커뮤트 하고요. 그리고 Q 알파 닷끼리도 엔타이 커뮤트 하고요. Q 알파, Q바 베타 닷은 네, 해밀토니언이 나와야 되니까 4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지 알지브라가 주어집니다. 네, 에너지가 이제 4차원 4벡터로 제너라이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n equal 4 슈퍼시메트릭 알지브라예요. 질문 있나요? 네, 퀀텀 메카닉스에서는 여기에 해밀토니언이 나왔었죠. 이게 4차원에서는 4벡터로 제너라이즈 됩니다. 그럼 이제 알지브라가 주어졌으니까 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파티클의 레프리젠테이션들이요. 파티클의 레프리젠테이션은 이 파티클의 매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전혀 다른 레프리젠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시브 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이 파티클의 매시브 레프리젠테이션을 얘기할 때는 이 파티클의 레스트 프레임에 가서 얘기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티클 매스 M인 파티클의 레스트 프레임에 가서 M, 0, 0, 0인 요건 매스 이 레스트 프레임에서의 리를 그룹 요세 디렉션을 돌리는 리를 그룹 SL2 sorry. S2의 레프리젠테이션으로 이제 스테이트들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리를 그룹. 레스트 프레임에서 이 슈퍼시메트릭 알지브라는 이렇게 되겠죠? Q 알파, Q바 베타 닷은 이제 P뮤가 M000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2M 시그마 제로의 알파 베타 닷 그리고 우리의 컨벤션에서 시그마 제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이거는 2M 곱하기 1, 0, 0, 1이 돼요. 네. 다이고널 컴포넌트만 남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Q 알파, Q바 베타 닷이 그 스피너 오실레이터를 주는데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스피너 오실레이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스테이트 이 슈퍼시메트릭 알지브라에 잘 트랜스폼하는 그런 레프리젠테이션들을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페르미오닉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폭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아시죠? 우선 클포드 베큐음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페르미오닉 오실레이터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계속 가하면서 토탈 폭스페이스를 구성해낸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매시브 파티클의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폭스페이스는
클리포드 베큐um 하나를 잡고 클리포드 베큐um 이거는 모든 Q 바에 대해서 아날레이트 되는. 그리고 이 베큐um에다가 Q를 가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스테이트들이 하나의 슈퍼 알지브라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이룹니다. 여기서 Q 알파랑 Q 베타는 엔타이 커뮤니트하죠. 그리고 알파 베타가 1, 2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3개 이상을 가할 수 없어요. 엔타이 커뮤니트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 레프리젠테이션은 항상 이런 레벨, 3레벨 스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리를 그룹에 대해서 슈퍼차지는 리를 그룹의 J 스핀 값에 대해서 슈퍼차지 Q 알파는 2분의 1을 갖고요. 예, 스피너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희의 클리포드 베큐um이 스핀 J를 갖는다면 요거는 한번 Q 알파를 액트하면 이렇게 제너레이트 된 스테이트는 예, 오메가는 스핀 J 플러스 2분의 1을 갖겠죠. 그리고 한 번 더 Q 알파를 가하면 Q 알파, Q 베타, 오메가는 스핀 J를 갖습니다. 예? 이미의 클리포드 베큐um, 스핀 J를 갖는 클리포드 베큐um에서 이렇게 레프리젠테이션의 컴포넌트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슈퍼차지를 가해서. 질문 있나요? 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아마 클리포드 알제브라는 아마 배웠을 거고요. 거기서도 이런 작업을 했을 거예요. 이런 오실레이터 이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있을 때 이 Q 내지는 Q바를 바꿔도 돼요. 뭐 관계는 없는데 어느 거든 크리에이션으로 잡고 다른 건 아나일레이션으로 잡고 아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아나일레이트 되는 그 모든 아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아나일레이트 되는 스테이트들을 클리포드 베큐um으로 잡고 거기서부터 Q를 가해서 내지는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가해서 거기에 컴포넌트들을 다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죠. 그냥 요 릴레이션에서 오는 거예요. 컴퓨테이션 릴레이션. G 방향, 예? J. Z 방향 가운동량은 J3. 예? 요거? 예, J 레프리젠테이션에 요걸 가했을 때, 요게 컨트랙트 되면은 스핀이 내려가겠지만 따로 인디펜던트한 인덱스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음흠. 예, 이렇게 해서 저희의 레프리젠테이션 하나를 기분 J에 대해서 레프리젠테이션들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 첫 번째로 J-콘 제로인 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굉장히 쉽죠? 우선 J 이퀄 J인 레프리젠테이션은 스핀 0짜리 하나, 스핀 2분의 1짜리 하나, 그리고 스핀 제로짜리 하나 스테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파티클 스테이트들이. 이게 슈퍼 알지브라에 대한 하나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이룹니다. 오케이? 즉 스칼라 스핀 제로는 스칼라 파티클이죠. 스칼라 두 개와 스피너 한 개로 이루어진 레프리젠테이션이요. 오케이? 그래서 요견 컴플렉스 스칼라 하나 Y 하나와 카이랄 스피너 하나로 이루어진
레프리젠테이션을 줘요. J가 제로일 때. 이걸 카이랄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스테이트의 백큐이요. 트루 백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의 퀀텀 백큐이 아니라 그 레프리젠테이션의 백큐, 클리포드 백큐. 네. J-2분의 1?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2분의 1이다. 그럼 이게 스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스피너라는 얘기예요. 예. 예? 이 보여드릴게요. 예. 이그젠플로 보시면 클리어할 거예요. 다 여기에 사실 다 디컴포지션이 나와요. 예. 이렇게 써야겠다. 이러면 편한가요? 이런 편해요? 오케이. 또 질문 있나요? 그, 이게 카이랄 멀티플랫이고 항상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매시브 벡터 멀티플랫은 저희가 2분의 1인 녀석. 저희가 2분의 1이면 여기서 스피너 하나가 나오죠. 카이랄 스피너 하나. 그리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1 더하기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여기서 나오는 게 J 콜 1 더하기 0. J 1인 스테이트 하나, 0인 스테이트 하나. 벡터 하나와 스칼라 하나가 나와요.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 두 개는 엔타이 커미트하기 때문에 스핀 애드업을 안 준다고요. 그래서 카이랄 스피너 하나가 나오겠죠. 그게 멀티플랫을 이뤄요. 그래서 여기서 벡터 하나. 그 다음에 요 스핀 J 이퀄 0인 스테이트 하나. 리얼 스칼라 하나. 뭐라고 쓸까요? A라고 쓸게요. 스몰 A. 나 뭐라고 썼지? 노테이션을. 아무튼 그 다음에 스피너 하나가 더 등장하죠. 네. 네. 이걸 벡터 멀티플랫이라고 해요. 매시브 벡터 멀티플랫. 카이랄 멀티플랫. 네. 이 두 멀티플랫이 기본적인 매시브 파티클에 대한 멀티플랫이고 다른 멀티플랫들도 여러분들이 J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건 매시브 레프리젠테이션이고 그리고 매슬리스 레프리젠테이션. 매슬리스 레프리젠테이션도 같은 방법으로 컨스트럭트 할 수 있어요. 반면 매슬리스 한 경우는 이제 레스트 프레임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퍼게이팅 디렉션을 잡고 거기서 리를 그룹으로 스테이트들을 컨스트럭트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매슬리스의 경우는 P뮤를 이렇게 프로퍼게이팅 디렉션, 지금인 경우는 G 디렉션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때는 리를 그룹이 SO2 내지는 U1이죠. U1 리를 그룹의 레프리젠테이션으로 이제 멀티플랫의 컴포넌트들을 컨스트럭트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매슬리스인 경우에 슈퍼 알지브라를 다시 보죠. 그 경우는 Q 알파, Q 바, 베타 바. 보시면 이제 2E 시그마 제로 플러스 2E 시그마 3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지브라를 보면 매시브한 경우는 정확히 다이아고널 컴포넌트 각각이 살아남아서 두 개의 페르미언이 오실레이터를 줬다고요.
반면 메슬리스한 경우는 이 세컨 슈퍼차지가 전부 제로예요. 그래서 페르미 오실레이터가 Q1과 Q바 1 닷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의 폭스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클리포드 베큐은 모든 Q2 그리고 Q바 2 닷에 대해서 아나일레이트 해버려요. 그런 걸 숄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요. 숄. 네? 이게 하이어 디멘저널 슈퍼시메트릭 시오리가 퀀텀 메카닉스, 슈퍼시메트릭 퀀텀 메카닉스하고 다른 점이에요. 슈퍼시메트릭 퀀텀 메카닉스에서는 스테이트가 백큐이거나 아니거나, 백큐은 모든 슈퍼차지에 대해서 아날레이트 있죠. 어제 얘기했듯이. 백큐이 아니면 아날레이트 되지 않았다고요. 반면 하이어 디멘전에서는, 포디멘전 이 이그젬플에서는 슈퍼차지 Q2에 대해서만 아날레이트 되는 스테이트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아날레이트 된다는 말은 Q2랑 Q2바 전부에 대해서. 예, 인터미디엇 스테이트들이 있다고요. 퀀텀 메카닉스는 백큐음의 슈퍼차지에 대해서 아날레이트 된 스테이트였는데, 이제 하이어 디멘저널 슈퍼시메트릭 시오리에서는 백큐음 이외의 스테이트들도 some part of 슈퍼시메트리에 대해서 아날레이트 될 수가 있고, 그런 레프리젠테이션을 숏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그런 스테이트가 존재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스테이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슬리스인 경우. 메시브는 아니잖아요. 메슬리스인 경우. 근데 적어도 코디에서 메슬리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이랑 숏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동의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이어 슈퍼차지가 있는 경우는 예,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시브한 경우도 숏 레프리젠테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슬리스 레프리젠테이션은 슈퍼차지 하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날레이트 되기 때문에 매시브 레프리젠테이션보다 컴포넌트의 개수가 당연히 작겠죠. 오실레이터가 하나 적기 때문에. 그리고 메슬리스한 경우는 리를 그룹이 U1이에요. U1. 오케이? 그래서 스핀이 아니라 U1의 차지인 헬리시티로 스테이트들이 레이블돼요. 그래서 헬리시티 H. 헬리시티는 인테저 내지는 하프 인테저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SO2 자체가 원래는 로렌츠 그룹의 내지는 로테이션 시메트리의 일종의 카탄 같은 녀석이죠. 그래서 퀀타이즈 돼 있고 스피너가 여기에 대해서 트랜스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바퀴 돌렸을 때 예, 이 유원 방향으로 4, 정확히는 4, 5만큼 돌렸을 때 모든 스테이트가 제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시티는 이렇게 퀀타이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슬리스 한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이제 CPT 인베리언트를 리퀘어를 하게 되면 이미의 헬리시티 H인 스테이트가 그 레프리젠테이션의 안에 존재한다면 CPT가 require 해요. 마이너스 H도 반드시 그 레프리젠테이션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걸 require 합니다. 오케이? 매시브한 경우는 이게 오토매틱인데, 예, 매슬리스한 경우는 이거를 손으로 줘야 해요. 그럼 이제 클리포드 베큐을 잡고, 클리포드 베큐을 어떻게 잡나요? 오메가가 Q1 닷에 대해서 아나일레이트 되는 걸 클리포드 베큐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오토매티컬리 Q2에 대해서는 아나일레이트 되고요. 여기서 이제 클리포드 베큐 하나를 잡고 헬리시티가 H인 베큐 하나를 잡고 Q1을 가해서 이제 요거는 H 플러스 2분의 1인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노테이션에서 H of Q1은 플러스 2분의 1. 근데 CPT 인베리언스를 리커해야 하면 이게 또 임플라이 하는 게 스핀 sorry.
헬리시티 마이너스 H, 헬리시티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테이트도 존재해야 돼요. 이 레프리젠테이션 안에. 오케이? 그래서 이미 헬리시티 하나를 픽업해서 여러분들이 멀티플랫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슬리스 멀티플랫들이. 이제 예를 보죠. 이번 시간은 노테이션하고 이제 포멀리즘에 대한 얘기라 약간 지루할 거예요. H가 0인 경우. H가 0인 경우 저기에 보면은 클리포드 베큐미 H 이퀄 0인 녀석 그리고 2분의 1인 녀석 그리고 요걸로 주어지죠. 여기에다가 이제 CPT 컨주게이션 마이너스 2분의 1 녀석, 제로인 녀석 이렇게 멀티플랫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매시브 레프리젠테이션하고 비교해 보면 J 이퀄 제로인 녀석하고 똑같죠. 컴포넌트의 구성이. 그래서 이 경우는 매시브 멀티플랫하고 똑같은 카이랄 멀티플랫을 줘요. 컴플렉스 스칼라 하나, 카이랄 스피너 하나. 네, 이게 메슬리스 카이랄 멀티플랫이에요. 반면에 헬리시티가 몇인 걸 넣으면 될까요, 이제? 2분의 1 내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컨벤션에서 해보죠. 네. 마이너스 1인 녀석. 근데 이건 컨벤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클리포드 베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이 멀티플랫의 이런 구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컴포넌트들을 주게 돼요. 예. 이건 카이럴 멀티플랫이고 그리고 메슬리스 벡터 멀티플랫은 H가 마이너스 1인 데서 시작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1인 멀티플랫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헬리시티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헬리시티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는 오브젝트가 뭐죠? 네, 포톤이죠. 네, 그래서 이 멀티플랫은 게이지 필드 하나 그리고 헬리시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카이랄 스피너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메슬리스 벡터 멀티플랫입니다. 이 두 멀티플랫이 여러분들이 어떤 윅 디스크립션을 갖는 애니컬 원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인 멀티플랫들이에요. 질문 있나요? 카이랄 멀티플랫 합치가 이 콘텐츠가 매시브 벡터 콘텐츠가 네.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학생이 말했듯이 이 헬리시티를 갖는 녀석들과 이 헬리시티를 갖는 녀석들을 더해보면 매시브 벡터 멀티플랫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와 정확히 동일하다고요. 여러분들 퀀텀 메카닉스에서 어떤 베큐움이 있을 때 페르미닉 베큐움, 보즈닉 베큐움이 있을 때 그것들이 컴바인해서 베큐움이 아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는 거를 어제 봤었죠. 어떤 이그젬플이었죠? W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요거는 보존익 베큐움이었고 여기가 페르미닉 베큐움에 해당했는데 컨티뉴어스 디포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를 계산해 보면 보존익 더하기 페르미닉 더하기 했을 때 보존익 넘버 오브 보존익 스테이트 빼기 페르미닉 스테이트 했을 때 0이 나왔죠. 그리고 인덱스는 컨티뉴어스 디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당연히 0이에요. 베큐움이 없으니까.
백큐um 스테이트가 두 개가 서로 컴바인 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현상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숏 멀티플랫 두 개가 서로 컴바인해서 이런 매시브 레프리젠테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N=1 이그젬플이지만 N=2, 4 이그젬플에서는 좀 더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예, 물론 N=1에도 계속 있지만 숏 멀티플랫 두 개, 숏 멀티플랫은 굉장히 특별해요. 파트 오브 스파시메트리에 대해서 안 알려있다는 스테이트들인데 그 녀석들이 서로 컴바인해서 롱 멀티플랫이 될 수가 있어요. 비슷하죠? 백큐um 두 개가 컴바인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되는 것과 이 벡터 멀티플랫 하나와 카이랄 멀티플랫 하나가 컴바인해서 이제 매시브 벡터 멀티플랫 되는 거 여러분들 익숙하죠? 힉스 메커니즘이 정확히 헬리시티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는 포톤이 스칼라 하나를 먹어가지고 매시브 포톤이 되는 거잖아요. 컴포넌트가 더 늘어난다고요, 벡터에. 이제 슈퍼시메트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컴포넌트들이 슈퍼시메트리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매시브 벡터 레프리젠테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힉스 메커니즘이 정확히 매슬리스 카이랄 더하기 벡터가 매시브 벡터 하나로 예, 트랜스폼하는 현상이에요. 숏 멀티플랫 두 개가 롱 멀티플랫 하나로 되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디포메이션이 뭔지 막 보이잖아요. 예, 여기가 대응되는 현상이랑 여기에서 뭐를 힉스 메커니즘이 뭐죠? 힉스 배브를 턴온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컴플렉스 스칼라의 일부 컴포넌트가 벡터에 먹히는 거잖아요. 그 배브가 이런 컨티뉴어스 디포메이션 역할을 해요. 좋은 질문이고요.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럼 이제 대략 포멀리즘을 설명했으니까 슈퍼시메트릭 액션을 적어보도록 하죠. 퀀텀 메카닉스에서 제가 하나의 퀀텀 시스템을 보여드렸죠. 슈퍼시메트릭을 갖는. 근데 말씀드렸듯이 슈퍼시메트릭 퀀텀 메카닉스에서 인터랙션들 사이에 굉장히 파인 튠 되어 있어야 했어요. 예. 포텐셜이 W 프라임의 스퀘어로 주어졌을 때 마그네틱 커플링 텀이 반드시 W의 더블 프라임으로 주어져야만 한다고요. 이렇게 코이피션트들이 굉장히 파인 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파시메트릭 CO리를 컨스트럭트 하는 건 이런 파인 튜닝 프로블럼과 비슷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스파시메트릭 하다는 걸 보이는 게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없다면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체계적으로 슈퍼시메트릭한 CO리를 적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라스만 베리어블 세타 알파, 세타 알파 다시라는 걸 도입해서 슈퍼 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건 그냥 그라스만 베리어블이에요. 여러분들 그라스만 베리어블의 특징 아시죠? Q 알파 베타는 세타 엔타이 커뮤트하고 전부에 대해서 적어야지.
전부에 대해서 엔타이 커미트하는 베리어블이요. 오케이? 슈퍼스페이스는 뭐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X뮤라는 로렌ți안 내지는 민콥스키 스페이스를 이제 코디넷 X뮤 더하기 세타 알파 세타 베타 바로 확장시킨 공간이요. 이 슈퍼스페이스. 예, 별거 없어요. 그냥 이름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의 필드 파일을 X에 대한 필드가 있으면 이거를 X 세타 알파 세타 알파 닷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슈퍼필드라고 해요. 음흠. 그럼 이런 슈퍼필드에서 정의된 필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라스만 베리어블의 엔타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즉 이 녀석들은 닐포텐트하죠.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하면 제로라고요.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때문에. 예, 세타 1 스퀘어는 제로, 세타 2 스퀘어도 제로. 그러니까 이런 슈퍼필드를 세타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타는 그냥 슈퍼스페이스에서 그레이딩을 주는 역할만 합니다. 세타의 정확한 밸류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슈퍼스페이스에서 임의 필드 y라고 할게요. y, x, 세타, 세타 바는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 필드로 이 세타와 세타 바로 익스펜드해서 컴포넌트 필드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타 스퀘어는 세타 알파, 세타 알파. 이게 뭔지 아시죠? 인베리언트 텐서를 곱해서 컨트랙트 시킨 거예요.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이유는 전개를 하더라도 파이나이트 오더에서 트렁케이트 되는 이유는 세타들이 닐포텐트하기 때문에. 네. 슈퍼스페이스는 다름이 아니라 그냥 이런 임의의 펑션 하나를 세타에 대한 전개를 해서 각각 컴포넌트 필드에 우리가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런 각각 파이, 코사이 알파, 카이바, 알파바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 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필드를 보면 저희가 원하는 필드들이 다 있어요. 파이는 스칼라 필드, 페르미온, 풋사이, 카이, 페르미온, 스칼라, 그리고 벡터도 들어있죠. 네, 저희가 원하는 필드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런 슈퍼 필드를 가지고 슈퍼 알지브라, 레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슈퍼 스페이스 내지는 이런 그라스만 베리어블을 도입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모멘텀을 이런 코오디넷에 대한 데러티브 오퍼레이터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슈퍼차지를 이런 슈퍼 스페이스의 베리어블인 세타, 알파, 베타의 데러티브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슈퍼 스페이스 데러티브를 정의를 먼저 해야겠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 델 세타 알파 델 세타 베타는 델타 베타 알파.
그리고 델 세타 알파 델 세타 바 베타 닷은 제로. 네. 이건 그라스만 베리어블에 대한 데러티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델 세타 바 알파 닷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정의된 데러티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슈퍼차지 Q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요거는 델 세타 알파 마이너스 시그마 뮤 알파 베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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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뮤. 그리고 큐바 알파 닷은 I 여기 플러스요. 슈퍼차지를 이런 식으로 데러티브로 슈퍼스페이스의 데러티브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Q 알파와 Q바 알파다 베타다 엔타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2P 알파 알파 다시 돼야죠. 베타다. 그죠? 이거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텀 두 개는 컴퓨트 하겠죠. 이제 두 번째 텀을 보면 요게 여기에 가해서 요 텀이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델 뮤는 모멘텀 오퍼레이터. 그리고 요거랑 요거 하면 다시 요 텀이 튀어나와서 팩터 2가 나오고요. 요거 두 개는 서로 상쇄되고. 그래서 이런 알제브라를 만족합니다. 내추럴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슈퍼차지가 이런 슈퍼필드에 액트하는 내추럴한 액션을 디파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제로 마찬가지로 바에 대해서 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슈퍼차지가 정의됐기 때문에 슈퍼차지가 이런 슈퍼필드에 어떻게 액트하는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슈퍼차지가 이러한 컴포넌트 필드들을 서로 어떻게 트랜스폼 하는지를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슈퍼차지는 보존익 스테이트에서 페르미익 스테이트로 보내주는 맵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슈퍼차지가 이런 컴포넌트 필드에 액트한다면 예를 들어 스칼라 액트 했을 때 페르미온으로 트랜스폼 돼야 돼요. 그런 룰들을 이런 스피너 데러티브를 이용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직접 슈퍼차지 Q를 Y에다 가하면 Q를 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데러티브 오퍼레이터를 이 슈퍼필드 Y에 직접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슈퍼필드가 나오겠죠. 여기에서부터 각각 컴포넌트 필드가 슈퍼차지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스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죠. 예를 들어 Q 알파가 파이에 가해졌을 때 뭐가 나오죠? 여기서 네? 스몰 파이. 그러면 세타 바텀만 살아남겠죠. 그리고 시그마 된 데러티브가 그 텀만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슈퍼차지가 여기 액트하게 되면 푸사이 알파만 남게 되겠죠. 푸사이 알파랑 그 다음에 세타 바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QY의 이쪽은 보시면 첫 번째 텀은 세타에 대한 제로스 그레이딩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텀은 세타의 퍼스트 오더, 세컨 텀 세타 바의 퍼스트 오더.
마찬가지로 쭉쭉 가는데 슈퍼차지를 액팅한 다음에도 세타의 오더들로 y 프라임을 똑같은 꼴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세타의 오더로. 세타의 제로스 오더, 퍼스트 오더, 세타 바의 제로스 오더, 퍼스트 오더, something. 그러면 q를 y에 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타 바에 대한 제로스 컴포넌트를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나오죠? 네, 아주 쉬운. 뭐가 나와요? 세타 바에 대한 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something 플러스 세타 알파 something 플러스 세타 바 알파 닷 something 세타 스퀘어. 제 퀘션은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나요? 예? Q는 저렇게 생겼고. 예. 저게 가면 여기에 가야지 푸사이 알파가 나올 거예요. 정확히는 마이너스 i 푸사이 알파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 텀이. 이제 그 다음 텀. 세타, 베타 썸띵 텀. 쭉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y에 q를 가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q를 예를 들어 phi에 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룰이. 이거는 마이너스 i 푸사이 알파로 트랜스폼 합니다. 오케이? 이게 q가 phi 컴포넌트 필드에 액트하는 방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q 알파가 푸사이 베타에 액트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머지들 뭐 q 알파가 m에 가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따따따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존익 필드의 경우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페르미익 필드의 경우는 엔타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으로 주어져요. 왜냐?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세타 알파와 이건 다 돼 있죠. q 알파를 알고 있기 때문에 q 알파와 세타 알파 사이에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엔타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으로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미오닉 오퍼레이터에 대한 액션은 엔타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으로 주어지고 보존익 오퍼레이터에 대한 액션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으로 주어지고 이 룰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필드들이 각각 컴포넌트 필드들이 어떻게 트랜스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음흠. 예, 예. 그것을 저런 커뮤니케이터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커뮤니케이터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냥, 파일을 예. 그게 슈퍼시메트릭 액션이에요. 이게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슈퍼시메트리가 가하는 액션이 커뮤테이션 내지는 엔타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으로 주어지죠. 파이는 스칼라였다고요. 스칼라에 슈퍼차지가 액트하면 당연히 스피너로 가야겠죠. 아니요, 그대로, 예. 지금 Y를 도입한 게 정확히 저 폼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가지고 컴포넌트 필드들의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읽어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슈퍼필드는 슈퍼차지에 대해 컨시스턴트하게 트랜스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 역시 슈퍼차지에 대해서 컨시스턴트하게 트랜스폼 해야 돼요. 그 룰은 당연히 슈퍼필드의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따르겠죠. 네. 예, 방금 예, 그냥 데러티브를 여기다 액트 해 보세요. 요 슈퍼필드에. 그러면 델 알파가 여기에 액트 하겠죠? 그죠?
그러면 델 알파가 쥐어지고 델타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델타 알파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풋사이 알파만 남게 될 거라고요. 그때 풋사이 알파 컴포넌트는 슈퍼필드 관점에서 세타 그레이딩에서 제로스 오더라고요. 퍼스트 컴포넌트. 즉 y의 퍼스트 컴포넌트였던 파이가 y 프라임의 퍼스트 컴포넌트인 풋사이 알파로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슈퍼필드를 세타를 가지고 지금 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각각 컴포넌트 필드를. 파이는 세타 그레이딩에서 제로스 오더. 그리고 y 프라임도 똑같이 쓸 수 있을 거라고요. 이 슈퍼필드는 지금 여기서는 스칼라 필드를 가지고 썼지만 사실 여기에 임의의 인덱스를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슈퍼필드 자체도 스피너 내지는 벡터일 수가 있다고요. 그때 제로스 컴포넌트가 무엇인가? 를 물었을 때 우선 스칼라 필드인 경우는 제로스 컴포넌트가 스칼라고 그게 Q를 액트했을 때 또 다른 슈퍼필드로 트랜스폼 하는데 그 또 다른 슈퍼필드의 제로스 컴포넌트는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에요. 스피너가 되고 그 둘이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벡터? 어느 벡터? 아, V?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슈퍼필드는 가장 지네릭하게 쓴 슈퍼필드예요. 세타와 세타 바로 이루어진 슈퍼스페이스에서 가장 지네릭하게 쓰면 이런 폴리노미알로 주어지는 모든 컴포넌트가 난제로인 슈퍼필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슈퍼필드의 프로퍼티는 뭐냐면 이게 슈퍼시메트리에 대한 이리듀서블 레프리젠테이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카이랄 멀티플랫, 벡터 멀티플랫은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멀티플랫들은 이리듀서블 레프리젠테이션인데 이건 이리듀서블 레프리젠테이션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쓴 슈퍼필드를 왜 도입했느냐? 이 슈퍼필드에 컨스트레인트를 가하면 이리듀서블 레프리젠테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플레이를 할 거예요. 컨스트레인트를 가하면 몇몇 컴포넌트 필드들은 죽어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충분히 모티베이션이 됐네요. 다행히. 예. 예? 스핀 2분의 3 이상을 하고 싶다고요? 스핀, 말씀드렸듯이 이 슈퍼필드는 지금은 파이를 스칼라처럼 썼잖아요. 하지만 Q를 가했을 때 Y 프라임은 스피너였다고. 바텀 컴포넌트가 첫 번째 제로스 오더 컴포넌트가 스피너였다고요. 마찬가지로 제로스 컴포넌트를 다른 걸로 바꾼다면 스핀 2분의 3, 다 하이어 스핀도 다 슈퍼필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경우에는 이 Y에 예를 들면 사실 Y 프라임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알맞겠죠. 그럼 Y 프라임은 제로스 컴포넌트가 풋사이 알파, 정확하게 마이너스 풋사이 알파, 그리고 something, 세타로 그레이딩 되는 이런 슈퍼필드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이어 스핀 필드들을 보고 싶다. 그럼 이제 Y의 바텀 컴포넌트, 이런 이 제로스 오더를 바텀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 바텀 컴포넌트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올려주면 돼요. 답이 됐나요? 예. 예. 음. 예. 음. 음. 예,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설명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학생도 그렇고
예, 방금 학생도 그렇고 이제 어떤 멀티플랫의 스핀이 지금까지는 0, 2분의 1, 1인 것까지만 가지고 있는 멀티플랫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스핀 2분의 3, 스핀 2 내지는 하이어 스핀, 파티클들에 대한 슈퍼 멀티플랫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까 매시브 멀티플랫 얘기할 때 클리포드 베큐의 스핀에 따라서 멀티플랫 구조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 스핀을 높은 거를 추주하면 매시브 멀티플랫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반면 매슬리스 멀티플랫은 이런 파티클-like 디스크립션이 있을 때 항상 카이랄 벡터 멀티플랫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슈퍼그래피티를 얘기한다면 그 다음도 얘기하고 하겠지만 하지만 퀀텀 필드 시오리 얘기에서는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와인버그 위튼 시오렘이라고 그 시오렘 때문이에요. 그 와인버그 위튼 시오렘은 뭐냐면 예, 로컬 QFT라는 말은 그래비티가 없는 로컬 QFT. 그러니까 컨저브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가지고 있으면 컨저브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가지고 있으면 매슬리스 파티클 스테이트의 헬리시티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시오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슬리스 멀티플랫이 헬리시티가 1보다 큰 녀석들이 거기에 등장한다면 저희가 파티클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레프리젠테이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경우에는 와인버그 리튼 시오렘에 따라서 컨저브드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매슬리스 멀티플랫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다룰 수 있고 하지만 컨저브드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비티는 뭐냐? 그래비티는 스핀 2짜리 파티클이 있고 슈퍼시메트릭 그래비티도 있잖아요. 그럼 와인버그 위튼 시오렘이 틀렸네요. 예,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이 제너럴 코베리언스 하지 않죠. 아니, 제너럴 코베리언스 하지만 그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저- 예, 예, 로컬 인베리언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매슬리스 스핀 2분의 3, 스핀 2 파티클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말해주는 건 매시브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시브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또 와인버그 위튼 시오림이 사용한 건 위커플링 파티클 디스크립션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시오리 자체가 인트린지컬리 스트롱리 인터랙팅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배우는 건 위커플링 리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슈퍼시메트릭한 액션을 적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버그 리튼 시오렘에 따라서 벡터 멀티플랫, 카이랄 멀티플랫을 가지고 액션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네. 그, 그럼 이게 이리두서블 레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스트레이트를 줘서 이리두서블 레프리젠테이션을 컨스트럭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 더 디파인을 해요. 이거 슈퍼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는 이렇게 디파인 돼요. 알파 플러스 i 여러분들이 슬래시 노테이션 아시죠? 컨트랙션. 그리고 비바 알파다.
이런 걸 슈퍼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이 슈퍼차지의 꼴과 굉장히 유사하죠. 네. 근데 이렇게 디파인된 D와 D알파의 프로퍼티는 Q랑 커미트합니다. 그리고 Q바랑도 커미트하고 마찬가지 릴레이션이 D바에도 있고요. 그리고 D알파, D바 닷은 이런 프로퍼티가 있어요. 슈퍼차지랑 거의 비슷한데 슈퍼차지랑 커미트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에 더해서 뭐 당연히 이런 거 있고요. 이 코베리언트 데러티브가 슈퍼차지랑 커미트하기 때문에 이런 코베리언트 데러티브를 어떤 슈퍼필드 x 세타 세타 바가 있을 때 이 녀석에 이렇게 가하더라도 슈퍼필드가 됩니다. 슈퍼차지와 커미트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그럼 이런 슈퍼코베리언트 데러티브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요거를 특정 슈퍼필드 액트에서 컨스트레인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카이랄 멀티플랫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미 배웠죠. 카이랄 멀티플랫은 컴플렉스 스칼라 필드 하나, 바일 스피너 하나가 들어있는 멀티플랫이에요. 슈퍼 필드 입장에서 카이랄 멀티플랫은 D바 알파바의 알파 닷에 대해서 아나일레이트 되는 멀티플랫을 카이랄 멀티플랫이라고 해요. 네, 이게 카이랄 멀티플랫입니다. 오케이? 반면 D 알파에 대해서는 제로가 아니에요. 음흠. 예, 그냥 D알파는 단순히 슈퍼차지와 커미트하는 슈퍼스페이스의 데러티브를 정의한 것뿐이에요. 예. 그러면 슈퍼필드를 정의했을 때 D알파를 정한 것 역시 좋은 슈퍼필드가 되기 때문에 슈퍼차지랑 커미트해서. 예.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된 녀석이 왜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 되는가? 즉 여기에 있는 몇몇 컴포넌트들을 다 죽이고 저희가 원하는 정확히 파이랑 푸사이만 남겨주게 되는가를 한번 보죠. 저렇게 정의된 슈퍼커베리언트 데러티브의 특성으로 저희가 어떤 코디넷 y를 디파인 할 거예요. 거기 이 데러티브를 가했을 때 아나일레 때는 코디넷 y. 그러면 y는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y면은 x 뮤 여기 i 세타 시그마 뮤 세타 바. 여기서는 알파 알파다 알파. 이렇게 y를 정의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저거를 여기에 가했을 때 우선 알파 닷은 여기에만 가해지겠죠? 그러면 세타 시그마 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델 뮤는 여기다 가해지고 그래서 0이 나오는 걸 쉽게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카이랄 멀티플렉스 특징이 D 바에 대해서 아나일레이트 되는 거라고요. 그 말은 파이는 y 그리고 하나 더 썼나 안 썼나? 썼구나. D바 알파 닷은 세타 베타에 가했을 때 항상 0. 오케이? 그래서 이런 카이럴 멀티플랫 파이는 y와 세타에 관한
펑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B바 알파 다시 가해졌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카이럴 멀티플라이 바이는 스칼라 컴포넌트 바이 더하기 스퀘어루트로 쓰고 있고 세타 정확히 쓰죠. 파이지만 y에 관한 파이 더하기 스퀘어루트 세타 푸사이 y 그리고 세타는 세타 스퀘어까지 가능하고 세타 반은 없어야 돼요. 예, 요 조건 때문에. 그리고 세타 스퀘어 f y 로 적을 수 있어요. 세타에 대한 익스펜전으로 그레이딩으로. 그럼 이제 y에 대해 또 y는 세타 바에 대한 베리어블이라고요. 그래서 y를 다시 요거로 전개를 하게 되면 이거는 phi x 여기 스퀘어 세타 푸사이 x 세타 스퀘어 fx 세타 시그마 예, 델은 달랑베르시아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카이럴 멀티플래시입니다. 이 컨스트레인트로 인해서 몇몇 컴포넌트가 자동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보시면 세타 스퀘어 이상의 그레이딩을 갖는 컴포넌트들은 전부 데러비티브가 액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카이 이 라인 이 라인이요? 두 번째 잘 안 들려가지고 파이에 대한 미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이거 미분. 예, 이거요? 잠깐 틀린 게 있나? 예, 테일러 시리즈 한 건데. 파이의 미분 여기 있죠. 예, 예. 예. 이거 미분 연산자는 세타에 안 걸리고 파이에 걸린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카이럴 멀티플랫인데 카이럴 멀티플랫은 컴플렉스 스칼라 하나 그리고 바일 페르미온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베리어블 F가 있어요. 이 녀석. 이 F는 auxiliary field라고 하는데요. 카이럴 멀티플랫을 가지고 이런 멀티플랫을 가지고 나중에 키넥텀을 만들어 보면 이 F에 대한 키넥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F는 일종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처럼 CO리에 등장하게 되고 그거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항상 알제브레이크해서 그냥 솔브해서 집어넣으면 F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파이와 푸사이만 있게 됩니다. 이게 카이럴 멀티플랫이에요. 질문 있나요? 예. 세타는 그레이딩만 해주는 거예요. 세타의 값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슈퍼스페이스는 민컵스키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인터널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인터널 스페이스가 있는데 인터널 스페이스는 그냥 세타의 그레이딩으로만 정의되는 거예요. 예, 파라미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세타의 값 자체는. 예. 지금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유니폴드에서 비슷한 걸 한다고 하면 X 좌표를 이렇게 변환한 듯이 제타 필드 변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타도 좌표 변환이 신경 쓸지 같은 거 상상을 하려면 상상이 되잖아요. 네, 세타는 그냥 그레이딩 변환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좌표를 이어붙인 좌표를 이어붙인다고? 무슨 말이지? 지금 예, 예.
네,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질문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카이랄 멀티플랫을 디파인 했기 때문에 저런 카이랄 멀티플랫을 가지고 스퍼시메트릭 액션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은 라그랑지 안에 스페이스 타임 인테그랄로 주어지죠. 근데 이제 스페이스 타임의 코디네이트를 슈퍼 스페이스로 저희가 업리프트 시켰다고요. 그래서 액션 자체도 슈퍼 스페이스에서의 인테그랄로 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했을 때 저희가 슈퍼시메트릭한 액션을 적기가 시스테매틱하게 적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슈퍼 스페이스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의해야 될 거는 슈퍼 스페이스 인테그레이션. 네. 그라스만 베리어블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인데요. 우선 그라스만이라는 베리어블 세타를 1에 인테그랄 하면 0이에요. 그리고 이 세타를 세타 가지고 인테그랄 하면 1이 정이에요. 이게 정의. 네, 이게 그라스만 베리어블의 인테그랄 정의예요. 네. 이건 배우신 분들 이미 많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타 1, 2가 있잖아요. 그러면 d 스퀘어, 세타 스퀘어가 있으면 요거는 세타 스퀘어에 인테그랄 했을 때 1이고 otherwise 제로예요. 네. 예를 들어 d 스퀘어 세타는 제로. 이게 슈퍼스페이스 인테그레이션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슈퍼스페이스 인테그레이션도 정의했기 때문에 수지 액션을 쉽게 쓸 수 있어요. 슈퍼시메트릭 액션. 이건 어떻게 정의되냐면 우선 시공간에 적분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슈퍼스페이스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전체 슈퍼스페이스 공간에서의 적분이에요. 뭘 적분할 거냐? 슈퍼필드를 적분할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 액션이 슈퍼시메트릭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K는 보통 케일러 포텐셜이라고 불리고요. 액션은 리얼이어야 되기 때문에 K는 리얼리티 컨디션을 만족해요. K 스타 맞겠죠? 음. 그럼 이 우선 슈퍼스페이스 인테그랄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슈퍼스페이스 인테그랄이 세타에 대한 인테그랄을 할 때 세타 컴포넌트가 맥시멈 디그리인 경우만 1이 나왔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0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테그랄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슈퍼필드 K에 세타 스퀘어, 세타바 스퀘어 텀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슈퍼스페이스 여기 적었죠? 즉, 이 인테그랄 하면 결국 D텀만 살아남아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슈퍼스페이스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이 전체 슈퍼스페이스 방향의 인테그레이션은 슈퍼필드의 D텀으로 리플레이스 됩니다. 자연스러운 적분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적분 자체를 적분 자체는 원래 그라스마니만 베리어블을 가지고 정의가 됐었고요. 액션이 슈퍼시메트릭 인베리언트 하기 위해서 이 적분을 사용해서 그리고 슈퍼필드를 사용해서 적을 때 어떤 컨비네이션을 적으면 오토매티컬리 슈퍼시메트릭 인베리언트 할지를 봤을 때 이 컨비네이션이 내추럴하다는 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자, 그럼 D텀이 나왔다고요? D텀은 슈퍼시메트리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해야 되겠죠. 이걸 수지 액션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액션의 인베리언스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거를 액션에다가 했을 때 스칼라니까 인베리언트 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라그랑지안으로 할게요. 액션은 오퍼레이터가 아니니까. 라그랑지안에 가 있을 때 인베리언트 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토탈 데러티브 오브 썸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공간 적분을 했을 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제로로 바운더리에서 필드가 다 서프레스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액션은 인베리언트 하게 되니까. 오케이? 근데 슈퍼필드를 잘 보시면 디텀의 베리에이션을 저희가 이런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이 베리에이션 룰을 가지고 읽어보면 자 여기에 Q를 가해서 다시 세타 스퀘어, 세타 바 스퀘어 컴포넌트가 나온 게 디텀의 베리에이션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저쪽에서 봐보세요. 디텀의 베리에이션은 항상 토탈 데러티브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데러티브 오브 썸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슈퍼필드의 제네릭한 프로퍼티예요. 항상 탑 컴포넌트의 베리에이션은 데러티브 오브 썸띵이에요. 카이럴 멀티플랫의 탑 컴포넌트가 이건데 이거의 베리에이션 역시 데러티브 오브 썸띵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액션은 Q에 대해서 인베리언트예요. 네. 임의의 K를 잡더라도. 네. 굉장히 쉽죠? 슈퍼필드 하나만 잡고 그거의 디텀을 취해서 적분을 하면 수지 인베리언트한 텀이 됩니다. 네. 예, 예.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텐데, 케일러 포텐셜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실제로 카이럴 멀티플랫을 가지고 수지 인베리언트한 액션을 잡았을 때, 지네릭한 이런 K텀을 잡는다면, 그게 실제 케일러 매니폴드의, 로 에너지, 그러니까 케일러 매니폴드에 살고 있는 필드의 로 에너지 시오리를 디스크라이브 해줘요. 예. 그래서 케일러 매니폴드의 프로퍼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케일러 포텐셜이. 그 프로퍼티가 뭔가요? 매트릭이 켈러 포텐셜에 두 번 미분으로 주어진다. 이런 프로퍼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카이럴 멀티플랫에 대한 키네틱 텀을 디파인을 해볼게요. 키네틱 텀은 뭐냐면 phi 대거로 켈러 포텐셜을 잡으면 이게 카이럴 멀티플랫의 키네틱 텀을 줘요. 아니면 노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S 키네틱 텀은 y에 대해서 D4승 X 그리고 D4승 세타라고 할게요. 이거는 D 스퀘어 세타, D 스퀘어 세타 바에 대해서 파이 대거 파이고요. 파이가 저기 주어졌으니까 이제 파이 대거 파이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요 인테그랄을 하면 결국 D텀으로 리플레이스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D텀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D텀은 뭐냐? 세타 스퀘어, 세타 바 스퀘어의 코에피션트예요. 파이랑 파이 대거를 해서 이제 세타 스퀘어, 세타 바 스퀘어의 코에피션트를 읽어보세요. 뭐가 남나요? 우선 파이 대거 달랑베르시안 파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세타가 있으면 이 녀석은 이거의 바니까 요게 바 스퀘어의 세타가 나오겠죠. 그 녀석과 컨트랙트 될 거라고요. 그럼 풋사이 대 풋사이 텀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타 스퀘어, 세타 바 스퀘어가 F 대거 텀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텀은 굉장히 심플해요. del mu by del mu 마이너스 I 풋사이 바 del 바 풋사이 그리고 F 대거 F. 이게 돼요. 이게 D텀입니다. 파이 대거 파이의 D텀. 그럼 이제 내추럴한 파이에 대한 스칼라 파이에 대한 키넥텀 그리고 바일 스피너 풋사이에 대한 키넥텀이 나왔고 F는 말씀드린 대로 키넥텀이 없어요. 그래서 F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이 경우에 트리비얼에서 이 텀은 삭제됩니다. 그래서 F는 어그질러리고요. 키넥텀을 적었으니까 이제 인터랙션 텀도 얘기를 해보죠. 인터랙션 텀을 적기 위해서 슈퍼 포텐셜이라는 거를 디파인 해볼게요. 슈퍼 포텐셜은 뭐냐면 카이랄 멀티플랫의 홀로모픽 펑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파이 바 컨트리뷰션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카이랄 멀티플랫의 프로퍼티는 뭐냐면 어떤 카이랄 멀티플랫에 하나 있고 또 다른 카이랄 멀티플랫 두 번째 카이랄 멀티플랫이 있으면 이거의 프로덕트 역시 카이랄 멀티플랫이에요. 홀로모픽 프로덕트 내지는 파이 스퀘어도 카이랄 멀티플랫이고 네. 임의의 카이랄 멀티플랫들의 곱은 또 카이랄 멀티플랫이 됩니다. 왜죠? 네? 예, 카이랄 멀티플랫 자체가 D바의 아날레 때는 필드로 정의됐기 때문에 그럼 W 파일은 무엇이냐? 이거는 W 파일, 예, 파일 대문자 파일과 소문자 파일은 구분만 해주세요. 이거는 필드고 이건 슈퍼 필드. W 파일은 요거 더하기 스퀘어루트 파이 W and 세타 알파 푸사이 알파 더하기 세타 스퀘어 델 파이 델 W F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스퀘어 델 스퀘어 W 그리고 따따따따 파이의 W가 파이랑 똑같은 파이 스퀘어가 지금 똑같이 오는데 안에 레이어드가 스몰 파이 예예예예 요거는 파이 포지션에 스몰 파이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 맞죠? 예, 예. 요건 그냥 세타로 어게인 테일러 익스펜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인터랙션 텀은 뭐냐면 이 슈퍼 포텐셜을 슈퍼 스페이스에 카이랄 방향으로만 적분한 거예요. 아까 케일러 포텐셜은 전체 슈퍼 스페이스에서 적분했다고요. 반면 홀로모픽한 펑션으로 정의된 파이에 대한 홀로모픽 펑션으로 정의된 W에 하프 방향으로만 적분한 녀석을 SW라고 디파인 할게요. 근데 이게 홀로모픽 펑션이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 자체는 컴플렉스예요. 근데 액션을 위어리어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까지 넣은 녀석. 오케이? 이러면 또 이 텀이 슈퍼시메트릭합니다. 여기 알려주는 게 뭐죠? 이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W 역시 슈퍼필드잖아요. 이 세타 스퀘어 근데 카이랄 슈퍼필드예요. 카이랄 필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카이랄 필드를 보면 세타 스퀘어 텀이 뭐죠?
F잖아요. F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뭐에? W에. 즉, 요거는 W의 F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D4승 X의 W의 F텀이에요. W의 F텀은 뭐냐?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D4승 X의 요거 이 F텀의 특징은 카이랄 멀티플랫의 탑 컴포넌트거든요. 요거는 전체 스페이스고, 요런 카이랄 스피너, 네. 카이랄 그라스만 베리어블 세타에 대해서 탑 컴포넌트거든요. 이 탑 컴포넌트 역시 토탈 데리버티브로 트랜스폼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해 보세요. 항상 모든 멀티플랫의 탑 컴포넌트는 토탈 데리버티브로 트랜스폼 해요. 왜냐? 슈퍼차지의 데피니션 때문에. 아까 D텀이 토탈 데리버티브로 트랜스폼 했죠? F 역시 토탈 데리버티브로 트랜스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텀 역시 수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면 토탈 데리버티브로 트랜스폼해서 이 액션은 인베리언트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키넥 텀을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이미 원하는 홀로모픽 펑션을 가지고 인터랙션을 이렇게 적었을 때 슈퍼시메트릭한 시오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N=1 슈퍼시메트릭 시오리예요. 세타바 여기서 아니요, 여기서는 세타 스퀘어 텀만 끄집어내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D 스퀘어에 대해서 세타바 인테그랄 하면 이건 제로. 그라스만 베리어블의 프로퍼티는 D 스퀘어의 네, 세타 제곱 세타 바. 네. 예.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전개하면 이런 텀들도 있잖아요. 이런 텀 역시 살아남죠. 근데 이건 아까 말했듯이 토탈 데럽티브예요. 전부 토탈 데럽티브입니다. 예, 예. 여기 CC. 또 질문 있나요? 뭐 다른 거는 토탈 데럽티브로 트랜스폼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예, 그래서 탑 컴포넌트는 항상 이 정의 때문에 그래요. 정의 때문에 탑 컴포넌트는 항상 토탈 데럽티브로 트랜스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슈퍼필드 자체가. 룰아웃은 아니고 토탈 데럽티브로 트랜스폼하는 녀석만 가지고 액션을 적은 거예요. 예. 네, 지금 민kov스키 스페이스고 어심토틱 리전에서는 모든 필드가 서프레스 된다는 걸 가정하고 한 거고 이제 바운더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퀘스천인 거죠. 바운더리가 있으면 서틀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슈퍼시메트릭하게 줬을 때 수지를 보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게 되면 슈퍼시메트리를 전부 보존할 수가 없어요. 수지의 일부를 깹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수지가 뭐죠? 수지 스퀘어는 모멘텀이에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다는 말은 그쪽 모멘텀 인베리언스를 깬다는 거예요. 그죠? 수지는 일종의 스퀘어루트 오브 모멘텀이기 때문에 수지 일부도 깨지게 돼요. 좋은 질문이고요. 또 질문 있나요? 결국에 여기 뒷화면 엑스터너로 나가는 게 만든 건 매니페스토리 예, 스포츠매트릭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예,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론으로 라그랑지안을 만들지 않고도 예. 넌 매니페스트하게 스포츠매트릭가 있는 라그랑지안을 만들
뭐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예. 이거 애니컬 지금 4차원 얘기했잖아요. 4차원 애니컬 원 포멀리즘이거든요. 근데 로어 디멘전에서는 이제 또 다르죠. 왜냐하면 미니멈 컴포넌트가 더 작아져요. 퀀텀 메카닉스에서는 미니멈 넘버 오브 스퍼시메트리가 1이고 여기는 미니멈 넘버 오브 스퍼시메트리가 4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좋은 스트럭처가 있고 로어 디멘전은 이제 또 달라요. 수지가 작기 때문에. 다른 포멀리즘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시스테매틱하게 스퍼시메트리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액션을 적는 법을 적은 거고 뭐 클레버 웨이로 다른 방법으로 스퍼시메트릭한 녀석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애니콜 1에 대해서는 그 방법은 잘 몰라요. 파이가 요즘하잖아. 파이에만 요즘하는 저런 W를 이용해서 뭔가 이거 적어야 되는 얘기가 어, 예를 들어 케일러 포텐셜을 굉장히 난트리어베어하게 잡으면 바에 대한 인터랙션이 있는 녀석도 적을 수 있겠죠. 예. 그게 아까 그 뭐죠? 켈러 포텐셜이라고 부른 이유가 사실은 K를 좀 더 복잡한 녀석으로 잡아서 실제 켈러 매니폴드의 다이나믹스를 프로브할 수 있도록 K를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 액션 자체에 5바의 컴포넌트들이 잔뜩 등장합니다. 네. 하지만 슈퍼 포텐셜을 도입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수지 인베리언트한 파이만의 홀로모픽 펑션으로 수지 인베리언트한 인터랙션들을 체계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질문 있나요? 브레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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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예. 어떤 엑스트라 오브젝트를 시공간에 집어넣게 되면 로렌츠 인베리언스를 무조건 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트 오브 수지가 깨지게 돼 있어요. 예.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